이런 이탈된 자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더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좀 영상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틀이 뭐였냐면 미국의 이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위험성을 인지한 이런 투자자분들이 대거 주식시장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고, 이 이탈된 자금들이 오갈 데 없는 이 자금들이 결국엔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의 큰 틀의 주제였고요.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기 때문에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금리는 상승한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경우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나스닥이죠. 이런 나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연동되어 있는 이 코스피도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들이 미국의 이런 나스닥 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시장에 들어간 자금들이 대거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리버스 로테이션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는 채권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장기 채권의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었고, 지금은 반대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죠. 백신도 지금 계속 접종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좋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GDP 성장률도 좀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 시장보다 좀 더 공격적인 주식, 특히 신흥국에 있는 주식 시장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었다. 그러다 보니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는 시장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되다 보니 신흥국들의 외국인 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 신흥국들이 대부분 지금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다만 외환 보유고도 많고 이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많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겠지만 지금 급속도로 장기 채권의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당연히 코스피의 영향이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자산 변동성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왜 상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채권의 실질 금리가 낮아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채권을 매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매도하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실질 금리가 왜 낮냐? 이 실질 금리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면 명목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채권 금리를 한 2% 준대요. 2% 주는데 물가 상승률이 3%가 나온다면 실질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수익성이 있습니까? 수익성이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1%가 나오면 어떤 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명목금리를 올려야겠죠. 만약에 명목금리가 5%고 인플레이션, 우리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면 3%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질 금리는 플러스 2%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듯 명목금리를 올려야지만 채권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금리 10년물 금리가, 명목금리가 지금 1.7%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1.7% 나와요. 실질 금리가 지금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명목금리, 채권금리가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도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 당연히 투자자가 사줘야지 이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면에 주식 시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식의 수익률, 특히 이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5에서 1.7% 나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의 배당률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이 똑같다면 당연히 위험자산보다 대부분 안전자산을 더 많이 선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채권의 이런 명목금리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주식의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한 2% 이상 올라가면요, 대부분 주식보다는 채권의 구매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앞으로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같이 올라갑니다. 다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진다고요. 그거를 감안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안전자산은 결국에 채권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SLR이라고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화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이번 3월 31일 기준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SLR 완화 조치 종료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 SLR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총 자산 중에 본연의 자기 자본 비율이 거의 보통 한 3% 이상 있어야 되고요. 미국의 최대 은행 8개 은행에서는 5% 이상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야지만 은행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줬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완화해 준 목적으로 국채를 대량 매입했습니다. 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했는데 이게 완화 조치가 끝나면 당연히 5% 또는 3% 자기 자본 비율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대량으로 매입했던 국채를 대량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SLR 완화 조치 연장 종료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주식 시장을 좀 안정시켜 달라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800억 달러 정도를 페드가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매입해달라, 이게 양적 완화해달라는 건데 이게 거절당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달라.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페드가 돈을 풀지 않고서도 단기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한 자금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장기 채권의 금리를 떨어뜨려 달라라는 건데 요것도 암묵적으로 거절당했고요. 또 이게 안 되면 세 번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거 좀 시행해달라라는 겁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은 뭐냐면 채권 매입을 통해서 이 금리를 정해진 금리 이하만큼 떨어뜨리는 제도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절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함으로써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는 더 많이 심해질 거다. 이렇게 미국의 주식 시장이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질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으로써 위험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대거 이탈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이탈된 자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더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런 소액자본으로 들어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의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소자본으로 들어간 이런 자금들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그 부동산 시장인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또 유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이런 자본들이 대거 이탈해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잘 모르신다 그러면 아무튼 이 장기 채권의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거 거기서 이탈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다시 들어올 거다. 이 큰 틀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